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조상희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브런치의 구원투수 우리 데니얼 김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대변인을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네. 저희가 방금 전까지 신나게 말했었던 이 기아 타이거즈 얘기를 해볼 텐데요. 특히 이제 대투수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좀 자극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양현종 선수의 부진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키움전 5이닝 동안 7안타 4사구 1개, 삼진 3개, 그리고 5실점, 자책점은 뭐 4점이긴 했습니다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죠. 8월 4경기에서 22.1이닝 동안 20실점, 평균 자책점이 월간 평균 자책점이 7.66입니다. 전반기 정말 잘해줬지만 후반기에 다소 페이스가 떨어진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제 역시 또 키움 타선에 좀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양현종 선수 어제 1루 커버 들어가다가 이제 황대인 선수와 또 충돌하는 모습도 있으면서 또 많은 기아 팬분들 또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양현종 선수가 이 후반기 막판에 그리고 이제 8월 정말 중요한 순위 싸움에 이렇게 페이스가 떨어지는 거 걱정이 되실 법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그래서 그 양현종 선수 커리어 히스토리를 좀 살펴봤거든요. 네네네, 그동안의 모습. 예. 네. 그래서 보면은 꼭 한 달 정도는 힘든 시기가 오더라고요. 심지어 2017년에도 한 달 정도 약간의 슬럼프가 찾아왔던, 네. 그러니까 평균 자체 5점 이상 찍었던 매 시즌 한 달씩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걸 너무 확대 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하. 안치홍 의원이 말하는 대로 때론 그냥 이건 버텨야 되고 뭐 투구 폼을 바꾼다라든지 뭐 큰 변화를 가져갈 필요는 없고, 솔직히 어제 경기 아까 수비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어제 경기는 수비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 안 좋았던 경기를 보면은 그 삼성 홈 경기에서 이원석 선수한테 홈런 맞고 그랬던 경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기억이 그때는 납니다. 좀 실투가 좀 몰렸었고, 그래서 물론 경기 내용이 좋지 못했지만은 양현종 선수가 뭐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시즌에도 뭐 한 달 정도는 조금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 아하.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양현종 선수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후반기라서 체력적인 면에서는 조금 힘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네.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제가 만약에 기아 타이거스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김종국 감독이 아마 한 턴 정도 빼줬을 것 같아요. 로테이션 이제 한번 뭐 쉬어가는 정도의 그렇죠. 휴식을. 네. 예. 그렇게 휴식 기간을 좀 갖고 나오면은 공이 좀 전반기 때처럼 공끝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기아 타이거스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 맞아요. 여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턴을 거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게 페넨투레이스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양현종 선수는 걱정이 되지만은 이겨내지 않을까? 그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수비가 네. 조금 아쉽고, 그리고 양현종 선수의 커맨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양현종 선수 로테이션에서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냥 믿고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지금 이제 볼 때 양현종 선수, 역시 민들리 오빠님께서 기아팬, 오랜 기아팬이시다 보니까 또 딱 꿰고 계시네요. 양현종 선수는 한 번씩 저럴 때가 있는데 그게 또 시즌 막판이 될 줄이야. 이게 사실은 시즌 초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5월, 6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은 어쨌든 순위 싸움이 치열한, 너무나도 치열한 8월 말이기 때문에 이 양현종 선수의 부진이 다소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러다가 다시 올라오는 선수가 또 양현종 선수이기 때문에 또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양현종 선수 로테이션에서 뺍니까? 어쩔 수 없죠. 쓰긴 써야 돼요. 네, 네. 빼면 누굴 넣어? 예, 그리고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뭐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들레 오빠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뭐 전반기 때는 좋았죠. 네. 근데 그렇게 양현종 선수 좋았던 전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아 타이거스가 5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사실 네. 생각해보면. 네. 그래서 뭐 마음 같아서는, 욕심 같아서는 1년 내내 잘했으면 좋겠죠. 네. 하지만 양현종 선수 그동안 커리어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랬던 시즌은 거의 없었고, 그렇죠. 한 달 정도는 꼭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또 이제 황대인 선수와의 이 충돌 장면, 요것도 한번 좀 짚어달라는 의견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또 누가 잘못한 건가요?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 계시고, 또 충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린다. 스텔라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대인 선수가 양현종에게 공을 토스했어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냥 본인이 찍는 게 맞느냐, 뭐 요거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설명을 드려서 그 플레이는 정답이 없는 플레이입니다. 너무 좀 타이트한 플레이였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근데 이제
야구를 하다 보면은 네. 그런 장면이 때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음. 뭐 양현종 선수가 잘못해서 황대인 선수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장면이 연출됐다. 그래서 토스 해도 근데 이제 황대인 선수 입장에서는 토스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발을 갖다 대는 게 베이스를 직접 찢는 게 더 빠르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애매했어요. 애매하긴 하다. 근데 그래서 근데 뭐 마치 황대인 선수가 뭔가 잘못 판단을 해서 그런 장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황대인 선수가 또 이제 시즌 초반에 이제 좋았었던 때도 있었고 또 이제 여름에 안 좋았던 때도 있고 최근에는 또 안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제 4탔죠. 그러다 보니까 기아 팬분들께서 이제 조금 황대인 선수가 뭐 조금만 잘못하거나 아니면 득점권에서 이제 좀 물러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득달같이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대인 선수가 참 섭섭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쩌겠습니까? 또 이제 이겨내야 되겠죠. 이제 기아 팬분들 또 사랑이 또 있기 때문에 황대인 선수가 잘 또 이겨내기를 또 바랍니다. 양현종 선수 보면은 맞춰 잡는 경기인데 수비가 불안한 경기는 진짜 또 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황태자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는 또 나성범 선수랑 또 소크라테스 선수랑 또 충돌할 뻔한 그런 장면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기아 타이거스 팬의 입장이라면은 그 상황에서 부상을 안 당했다라는 거에 그냥 만족할 것 같아요. 그게 좀 애매한 코스에 그 공도 좀 떨어졌고 거기서 뭐 양현종이라든지 소크라테스 선수가 다치지 않은 게 그냥 천만다행이다.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뭐 소크라테스가 콜을 잘못했다, 나성범이 잘못 판단했다. 그냥 제가 만약에 기아 타이거스 팬이라면 그 상황에서 아무도 안 다쳤다라는 점에 그냥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렇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현종 선수답지 않게 1루 커버가 좀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혹은 이제 그 장면을 해석하기 또 나름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의 잘못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또 싶습니다. 어제 기아 타이거스 수비를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황대인 선수 그 베이스 커버도 아니었고 그 소크라테스 나성범 콜플레이도 아니었고 박찬호 선수의 실책이었거든요.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실책. 그게 이제 조금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지. 나머지 상황은 조금 그냥 좀 애매했던. 좀 곁다리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양현종 정도 되는 선수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중요한 경기에서도 제 몫은 하죠.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테이전 씨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양현종 선수가 달라진 모습 언제 다시 좀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또 반등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9월 좀 지금 이제 보니까 서영님 올해 날씨가 유독 이상했다. 무덥고 습하고 정말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엔 최악의 여름 날씨였던 시즌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가을 막판 또 이렇게 가면 좀 나아지기도 하는 거겠죠? 그걸 기대해야죠. 기아 타이거스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양현종 선수도 이제 나이가 있고 해서 이게 무조건 뭐 반등할 거다라고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미래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현종 선수가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기아 타이거스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믿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좀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과연 양현종 선수가 반등을 해줄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솔직히 반반이에요. 뭐 아까 앞에서 다시 반등할 것 같은 이유는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못 올라올 것 같다. 혹은 이제 올 시즌 좀 이렇게 부진하게 이제 끝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그 커맨드랑 구위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 커맨드 얘기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구속은 그냥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커맨드가 조금 많이 좀 가운데 몰리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 근데 저는 긍정적이게 말하고 싶거든요. 생각하고 싶거든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걸 이야기하면 기아 타이거스 팬들한테 혼날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근데 그냥 기다려 보세요. 방법이 없어. 맞아. 이제 투수니까 스스로 알아서 할 거라고 믿기는 하는데 회복을 못하면 기아 입장도 곤란해지니까 그야말로 믿음 야구죠. 그만큼 그동안 이제 믿은 만큼 또 보여주는 선수였기 때문에 기아 팬분들께서 이렇게 믿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임기영 선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임기영 선수. 지금 이럴 때일수록 임기영 선수가 좀 잘해줘야 되거든요. 좀 부담감을 좀 덜어줘야 되거든요. 솔직히 이의리 선수가 오늘 선발 등판이긴 하지만은 나이가 많지 않은 선수이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홈런을 많이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적인 피칭을 하다 보니 그렇다라면은
양현종이 조금 흔들릴 때 누가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결국에는 국내 선발진 중에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임기영 선수가 아닐까. 물론 뭐 불펜도 잠시 다녀오긴 했지만은 네네네. 임기영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다. 그러니까요. 이 임기영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 이제 투수진에 사실은 이제 되게 소금 같은 존재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선발이 필요할 때 선발진에서 네. 혹은 이제 선발진이 좀 부담이 있을 때는 불펜으로 옮겨서 좀 이닝도 먹어주고 이런 선수들이 진짜 이 돋보이는 혹은 이제 언성 히어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을 지금 이제 시즌 막판 정말 순위선 치열할 때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고 베테랑은 베테랑의 힘이 있습니다. 결국 돌아올 겁니다. 블루님께서 또 이렇게 믿어주셨으니까 또 양현종 선수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